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르노울리 가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고, 그 다음에 베르노울리 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 네.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예제 1-12와 예제 1-13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일단 풀어보고 싶긴 한데 뭔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과제로 제가 숙제로 낼게요. 그래서 예제 1-12랑 1-3을 풀이는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지만 과제를 할 때 이거를 베껴서 그냥 의미 없이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거를 따라서 풀이하는 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지 그것도 알 수 있으니까 꼭 손으로 꼭 써서 꼭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과제를 제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첫 시간까지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 반응 속도 및 화학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대기공학에서 이 반응 속도와 이 화학 평형이 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A가 생성물 B로 전환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시간에 따라 A가 B로 이제 변환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반응 속도는 어떤 화학 반응 상수가 있겠죠. 상수의 반응물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화학 반응이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한다, 그 말은 반응물 A가 많아야 반응 속도가 증가하죠. 그렇죠? 이 K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반응 속도 상수 K와 반응물의 농도의 곱이 반응 속도다. 화학 반응 속도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정반응 속도죠. 이렇게 A가 B로 변환되는 이 속도를 여기 정반응이라고 하고 여기를 역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농도가 시간의 함수예요.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 그러니까 dt분의 dA인데, 여기서 농도를 부피분의 질량인 이런 농도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dt분의 dC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A는 dt분의 dCA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A의 농도의 변화량은 시간의 함수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로를 찾는 것이 이제 화학 반응 속도론이에요. 네. 그렇죠? 또 거기에 반해서 이런 화학 평형론은 시간의 개념은 없지만은 연력학적으로 A가 B로 전환되는 최대 전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A 반응물이 B 생성물로 되는 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무한대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은 자, A가 B에 이렇게 반응될 때 역반응이 일어나면 정반응의 속도를 1이라고 하면 역반응의 속도를 B라고 2라고 하면 이게 같아지는 기때를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최대 전환율을 나타나는 게 화학 평형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반응 속도론과 화학 평형론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는 1차 가역 반응이 회분식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그렇죠? A가 B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거기 정반응에서의 화학 반응 상수가 K1이고, 역반응으로 갈 때의 화학 반응 상수가 K-1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1차 가역 반응. 자, 1차라는 게 뭐냐면, 자, 정반응의 속도를 화학 반응 개수 곱하기 A의 농도 변화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요게 이제 1차. 이렇게 됐을 때를 1차라고 하고, 가역 반응은 자, 영어로 reversible rea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화살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또 바꿔주면 역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네. 앞전에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르샤틀리에의 법칙 말했죠? 가역 반응에서 어떤 조건을 증가시키면 그 조건을 감소하는 반응으로 일어난다. 그죠? 그게 가역 반응에서. 그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A의 반응물을 증가시키면 A의 반응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B로 이쪽 정반응으로 일어나고, 만약에 생성물 B를 증가시키면 이 생성물 B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역반응으로 역반응으로 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 개수에 곱하기 거기 반응물의 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정반응, 즉 A에서 B로 가는 반응식은 자, 정반응의 속도는 화학 반응 속도는 자, 이거를 V1이라고 할게요. 하면 K1 정반응의 반응 상수, 그렇죠? K1의 A의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역반응, 즉 B가 A로 가는 화학 반응은 V2라고 하면 K 역반응의 화학 반응 상수예요. 그래서 B죠. 그렇죠? 역반응은 자,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이 B가 반응물이죠. 그렇죠? 맞죠? 정반응으로 진행될 때는 A가 반응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이해 갔죠? 그리고 요거는 시간에 따른 함수기 때문에 dt분의 dCA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dt분의 dCB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반응공학에서 배웠을 건데, 자,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차근차근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했을 것 같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장은 이 화학 반응 상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화학 반응 상수는 이 K라는 것은 이런 아레니우스식을 따라요. 아레니우스식이라는 뭔가 하는 것은 충돌 빈도, 즉 물질 간의 이제 충돌 빈도.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인데 여긴 A가 충돌 빈도, EA가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예요. 그러면 자,
자, 잘 들어보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 두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얘네 둘이 만나야죠. 이렇게 빵 충돌을 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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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충돌 빈도, 얘 둘끼리 충돌 빈도가 증가해야 돼요. 충돌 빈도. 그렇죠? 여기 충돌 빈도예요. 단위 시간당 충돌하는 횟수 A와 B가 빵빵빵 만나야 그 둘 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돌 빈도를 A라고 해놓고 거기다 곱하기 2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자, 여기가 에너지라고 하면 반응물이 여기고 A라고 하고, 자 그러면 계속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B고, 그죠? 화학 반응 상수가 K1, 역반응 화학 반응 상수 K-1. 자, 얘가 A가 이렇게 B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은 어떤 에너지를 극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요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활성화 에너지. 중학교 때 아니고 고등학교 때 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 반응 물질이 요 언덕을 극복을 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요 언덕이 요 언덕이 이렇게 작아야죠. 좀 이렇게 작아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되면, 그렇죠? K가 증가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온도가 여기 이거를 이제 개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이걸 이렇게 개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둘 A 분자, B 분자가 막 운동 에너지가 막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그 둘 간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도 증가해야 돼요. 네.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 의미 알죠?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잠깐만. 자, A의 2승에 마이너스 2ART. 그쵸? 그러면 이거는 A분의 2의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이거 같으니까, 그쵸? RT분의 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제가 말했던 거를 여기에 넣으면서 이렇게 의미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체상수가 있고. 자, 그쵸. 이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그 물질 간의 충돌의 빈도가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고, 온도가 증가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면 자주 충돌하고, 그렇죠? 자주 보자.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주 충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맞죠? 이해가죠, 이거? 그다음에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충돌 빈도가 낮아지고 이 언덕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죠? 감소하죠? 그렇죠? 감소. 아니 이건 증가지? 아 이거 미안해. 증가, 감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화학 반응 상수, 즉 이 개수는 K는 아레니우스 식을 따르는데 그 아레니우스 식은 다음과 같고 이거는 충돌 빈도,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온도의 함수다. 대부분 요거는 거의 대부분 네, 함수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자 계속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어서 할게요. 1차 가역 반응이 회분식 반응기. 네,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혹시 그 얘기를 했나? 내가 그 이 배치 리액터와 그 다음에 패드 배치 리액터 이거 말했나? 이게 회분식 반응기. 자, 이 배치 리액터 하는 것은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주어진 반응기에 그렇죠? A 물질을 넣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이걸 배치. 그리고 패드 배치는 자, 반응기에 계속 A를 계속 넣어주면서 계속 연속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패드 배치. 뭐 그렇죠? 요게 그런 먹이를 주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제가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번 더 하면 뭐 더 좋고. 네. 그래서 자 봅시다. 회분기 반응기에 부피가 V이고 자 부피가 V이고 초기에는 여기 이제 A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농도를 CA 제로라고 해요. 그렇죠? 초기 농도예요, 농도. 초기니까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B가 없죠. 그래서 그걸 CA 제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물질에 대한 성분 물질 수지. 자, 원래 이 성분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어떤 물질의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농도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V를 곱해준 거예요. 이게 요거랑 같죠? 그래, 자 봐요. V죠. 자 곱하기 자 dT분의 자 D. CA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 그래서 여기 그죠? 그죠?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A의 물질의 변화량은 자 A가 물질이 감소되는 거와 A가 생성될 때 그렇죠? 어떤 계에서 A 물질의 시간에 따른 물질의 변화량은 A가 생성되거나 감소되는 거와 같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요게 A가 감소되는 거, 요게 A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자 봅시다. 자, 이 반응식에서 정반응의 속도는 뭐예요? 이걸 1이라고 하면 K1 CA죠? 그렇죠? 맞죠? K1CA 그죠? 그다음에 역반응은 뭐예요? 역반응일 때는 A가 생성되고 정반응일 때는 A가 감소되죠? 그렇죠? A가 감소되니까 B로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역반응은 B가 감소되면서 A가 증가. 그렇죠? 역반응은 K1 CB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자, 여기서 요걸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A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준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A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죠? 그럼 조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서 보면
어떤 물질의 시간에 따른 물질의 변화량은 생성되거나 감소될 때, 즉 회분식 반응기라는 게 폐쇄된 반응기, 즉 그렇죠? 물질만 한 번 넣어주고 그 안에서 반응만, 유입과 유출이 없잖아요. 한 번 넣어주면.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거나 감소되는 것만 고려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막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농도는 아까 말했죠. 단위 부피당 질량, 그렇죠?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 K1과 K-의 단위는 시간의 역수. 이건 다 배웠던 거고. 그리고 초기에는 비물질이 없으니까 CA0는 CA 플러스 CB가 되죠. B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CA가 CA0인데 그냥 어떤 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CB항을 넣어준 거예요.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초기에는. 그죠? 그래서 위의 식을 CA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면 요렇게 돼요.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식만 좀 전개하는 건데 천천히 할게요. 자, 식을 정리할 때는 미분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려면 미지수는 좌변에 있어야 되고 숫자는 우변에 있어야 돼요. 자, 왜 여기 중에서 어떤 게 미지수냐? 여기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반응했을 때 A의 농도를 몰라, 그렇죠? 여기 미지수죠. 또 얘도 미지수고, 얘는 상수죠, 상수. 그리고 CA 재료도 상수지. 초기 농도니까 우리가 아니까 초기 농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식을 전개해야 돼요. 미지수는 좌변, 숫자는 우변. 그래서 이게 진짜 저 중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이 그때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때 선생님 하셨는데 미지수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고친다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고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고 있으세요. 어떤 식의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고친다. 그렇죠? 미지수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고친다. 그래서 이런 말 좀 생각해 보시고, 네,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돼서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자, 다시 이거를 이 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끊을게요.